안녕하세요. 영리의 자유여정의 영리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갈지, 매매로 들어갈지, 월세로 시작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도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도 많고,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중간에 이직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 9년 차 정도 되었는데 정말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직장을 이직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선택하는 업계나 직무는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연봉이 적은 업계를 선택하면 중간에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다른 업계로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업계 내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점프를 한다고 해도 드라마틱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 본인이 집을 매매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전세로 시작하면 매매로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두 분이 잘 상의를 해서 집을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잘하신다고 하면 굳이 집에 큰 돈이 묶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살 마음이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전세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결혼 시작부터 가난해지는 테크트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말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난해지는 테크트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집을 매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되고 지금까지 모은 돈에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생각해서 적정한 대출을 끼고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전세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신혼부부가 전세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같은 가격으로 매매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낮은 급지의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전세로 가면 좀 더 신축의 직장과 가깝고 교통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면 처음 몇 년간은 별 차이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 둘의 재산과 소득이 합쳐졌는데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 주변에도 처음에 전세로 시작해서 돈 조금 더 모아서 매매하자 라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매매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일단 전세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전세 계약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매매 시기를 맞추고자 하는 것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월세도 계약이긴 하지만 보증금에 묶인 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묶인 돈이 억 단위이고 그 돈이 매매 시 무조건 잔금에 포함되는데 날짜가 딱딱 맞아야겠죠.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제약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를 알아보면 현재 살던 곳보다 수준이 낮아집니다. 급지도 낮아지고 아파트도 연식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준신축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구축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더 심합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2년만 더 살까 하면서 전세를 연장하게 되고 점점 그 갭은 커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매매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사두고 2년 정도 풀옵션 오피스텔 월세로 살다가 입주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적당한 금액에 맞추어서 그냥 바로 구축 아파트여도 매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새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당첨도 쉽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적당한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 기회가 온다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양권 투자의 좋은 점은 신축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는 점과 대출이 용이한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매매를 알아보게 되면 따로 잔금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물론 안 되진 않지만 혼자 열심히 알아봐야 하고 DSR 등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확실히 변수가 줄게 되고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잔금 때는 DSR을 보긴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든 잔금을 처리할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사야겠죠. 전세로 두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던 그것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할 때도 아파트 분양 세대 전체가 집단으로 대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은행 비교가 가능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은행과 진행을 하시면 되어서 대출이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하니 여러모로 경쟁력이 생기고 법무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 개인보다는 훨씬 낫죠. 전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돈 더 모아서 집 사자고 하면서 전세집에 들어가면서 비싼 가전 가구로 집을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매매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아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저축해두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를 하는 거죠. 특히 결혼이나 신혼 때는 이번 한 번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냐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신혼의 함정이죠. 무조건 새거, 좋은 거, 예쁜 거 사려고 하니깐 가전 가구도 몇백만 원짜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고르게 됩니다. 결혼할 때는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단기간에 굉장히 큰 돈을 쓰다 보니깐 이제 몇백만 원대가 자잘한 금액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이때 신랑 신부 둘 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결혼 생활 시작과 함께 통장 잔고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집도 내 집이 아닌데 전세집의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 좋은 게 뭐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남들 시선 때문입니다. 집들이 할 때 내가 시집 또는 장가를 잘 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깨끗하고 넓은 인테리어도 멋진 집에서 번듯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너무 이러한 사고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느라 다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하실 분들, 결혼하신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남이 밥 먹여주나요? 남들은 정말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부부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탄탄하게 일구고 부자가 되는 계획을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시작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남들의 시선보다 진짜 실속을 차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자산을 일구어 나가면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신혼 초에 씀씀이가 늘어나는 걸 경계해야 하는데 씀씀이는 한번 늘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나를 가두라고 하죠. 특히나 매매를 해두거나 분양권을 사두고 들어가야 하는 집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했으면 매월 들어가는 원리금이나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고 앞으로 들어갈 집이 있으면 잔금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지 않겠어요? 즉,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어야만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이라도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산을 쌓는 지름길인 것이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첫 단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남들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부부가 자산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